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2021년 오늘 첫 거래일 맞이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에 이어서 연초까지 장이 지금 굉장히 좋죠. 오늘도 코스피는 2.47%, 뭐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피도 0.9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말 한 11월쯤이 되면은 각 이제 증권사에서 뭐 이제 목표치들을 좀 내놓고 21년에 대한 전망치들을 내놓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년 한 1분기 정도의 목표치가 3,000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이 목표치에 지금 목표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54포인트, 53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뭐 대망의 정말 코스피 3000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3포인트만 더 오르면 1000포인트라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승장의 어, 끝은 어디일까? 언제 다가올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상승장이 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어떤 시장의 오버슈팅이 조금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전망 및 의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상승장이 나는 아직 더 남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어떤 그 단기 고점은 분명히,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지금 뭐 이 상태에서 3천을 뚫고 이렇게 간다? 뭐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 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과연 조정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상승세가 더 이어지더라도 조정이 없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인 시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기 고점이 뭐 3000포인트를 찍고 좀 올 것인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좀 찍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서 항상 그 고점은 오버슈팅과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3000p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찍고 이 뭐 이제 거대한 상승세가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조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1분기 1월달, 2월달 정도는 조정으로 조금 이렇게 이번에 3000P를 찍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그 포지션을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날그날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뭐 단연 베스트죠. 다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조금 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의 시장을 보면서 자기 이제 매매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날그날 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이 휩쓸리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좀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직까지 이 대세 상승장의 끝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유로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는 이 상승장의 어떤 끝에 대한 시점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간지표를 많이 말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이 상승장을 거치면서 참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아주 오래전에 주식을 경험을 한번 해보셨다가 안 했거나, 주식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참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식에 정말 주자도, 물론 이런 분들도 이번에 시장에 많이 참여하셨지만,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신 분들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너도 나도 정말, 예. 그러니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까지 그냥 너도 나도, 예전에 뭐 이제 뭐 벤처 열풍, 뭐 닷컴 열풍 뭐 그럴 때처럼요.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정도 단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정말 슬슬 저한테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그냥 뭐 재테크의 재자도 뭐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차곡차곡 그냥 저금하고 돈만 모으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식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연락들이 되게 지금 잦아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광기의 뭐 정점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보기는 아직은 저는 좀 많이 멀었다, 조금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아마 찍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올지 아니면은 잠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돌림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사실상 시장의 어떤 투심을 급하게 반전시킬 만한 그런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승세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이 투심을 급하게 악화시킬 만한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나 정도 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그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급하게 퍼지는데, 요거 갖고는 투심이 악화될 것, 시장이 뭐 조정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그 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은 이제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인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뭐 그런 상황,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 악재가 아니라면 지금 시장의 어떤 이 강한 상승세를 뭐 갑자기 급반전시키는 조정이 크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3000피 찍고 1000피 찍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뭐 이제 패닉에 좀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조정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너무 오래 했네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며칠 좀 쉬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인포뱅크랑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돌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오늘 장전 뉴스로 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랑 1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랑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죠.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MOU 체결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전기차 이제 캐나다의 마그마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전기차 시장에 이제 진출했다는 뉴스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신성델타테크나 삼알미늄,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오늘 뉴스를 가지고 또 좀 시세를 줬던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요 이제 안에서 지금 LG 화학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한 뭐 전력이 있거나 공급을 하고 있거나 한 종목들 위주로 좀 급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서는 뭐 이제 묶어봐도 뭐 이상이 없을 만큼 뭐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 상당히 지금 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아이오닉 5 출시 기대감으로 현대 위아, 이제 대원전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또 긴 조정, 그러니까 상승 후에 좀 길게 어떤 가격 조정의 느낌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많이 빼더니 최근에 이제 또 코스피가 강하니까요. H&M, 뭐 페노샵,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신규 상장주 뭐 박셀바이오는 뭐 끝이 정말 어디일지 모르겠는 주식입니다. 정말 2020년 어떤 그 탑 2를 꼽으라면 신풍제약이랑 박셀바이오 요 두 종목이 아닌가 싶을 만큼 뭐 죽을만 하면 살아나서 지금 거의 박셀바이오가 10배 가까이 올랐죠. 아무튼 신규 상장주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를 대장으로 붙박이 시켜놓고 그 안에서 뭐 고바이오랩, 이어플로우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치료제 관련주 쪽은 대웅이랑 대웅제약이 치료제 임상 3상 뉴스로 인해 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갭이 많이 떴다가 약간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뭐 이제 비강 스프레이 테마 있고 흡입형 치료제 테마 있고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좀 나눠져는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세분화 굳이 시킬 필요 없이 좀 전체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반등이 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치료제 쪽이 아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녹십자와 그러니까 모더나가 이제 한국 업체의 위탁 생산 재료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녹십자랑 한미약품이 이제 거론이 좀 되는 상황이었고, 뉴스 기사의 느낌으로는 뭐 한미약품이 생산을 좀 하고요. 녹십자가 이 생산된 거를 뭐 유통하는 쪽으로 좀 기사 내용이 써졌었는데, 일단은 한미약품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 그룹주들이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녹십자, 랩셀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지금 뭐 3만 달러를 넘어서 지금 뭐 4천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당연히 또 급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이낙연, 이재명, 여당에서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 윤석열, 약간 요 구도에서 이낙연이 계속해서 이제 독보적인 질주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재명한테도 지지율이 좀 역전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야당에서는 윤석열, 이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 이재명 관련주들도 뭐 이제 뭐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 그리고 인도 이제 승인 뉴스 때문에 뭐 이제 뭐 진매트릭스나 SK 케미칼, 캐몬이 살짝 조금 이제 반응은 있었는데요.
이제 뭐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내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까지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에 어떤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이렇게 되고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애플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인포뱅크가 대장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죠. 원래 인포뱅크랑 대성엘텍이랑 둘이 좀 강했다가요, 오늘은 인포뱅크가 상한가 가고 새롭게 좀 에이테크 솔루션이 2등주로 올라서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매는 인포뱅크가 대장이니까 이 친구로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도 제가 좋은 상한가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 언급드릴 때 요것만 좀,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넘겨주는 상한가들을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어떤 안의 과정들도 전고점을 다시 넘기기 위한 어떤 조정의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한번 언급은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너도 나도 뭐 어떤 테마들도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은 좀 두 가지만 조심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극복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추격 매수인 부분입니다. 뭐 이 추격 매수라는 것은 뭐 장이 좋건 안 좋건 사실 본인의 어떤 정확한 원칙과 어떤 그 돌파 매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뭐 잘해서 수익을 내면 돌파 매매가 되는 건데 물리게 되면 추격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명확한 본인만의 손절 원칙, 그리고 추격 매수 들어갔다가 조금 내가 버텨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볼지 아니면은 짧게 자를지 뭐 요런 어떤 본인만의 좀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막 종목들이 가면은 더 갈 것 같아서, 특히 요즘 같은 장은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니까 마음이 급하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차분히 눌림목에서 조정 기다렸다가 사서 수익 내고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요즘같이 막 장이 좋으면 뭔가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어떤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 매수 하다가 더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좋은 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장중 눌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장중 눌림 매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엄청 어렵거나 뭐 수익이 뭐 아예 안 난다거나 요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후에 이런 식으로 급락시키는 패턴이 요즘 종종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조정 없이 계속해서 단양봉 하나 뽑고 또 가고, 단양봉 하나 뽑고 또 가고, 그러니까 조정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어떤 현상이, 뽑아내는 어떤 패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급등시켰다가 정말 거의 뭐 급등시킨 끝까지 빼버렸다가 다시 올려치는 요런 이 두 가지 패턴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뭐 봤더니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치료제 쪽에서도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뭐 대웅제약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계속 가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가는 장인가 해가지고 또 뒤늦게 고점에서 예를 들어 조금 조정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뭐 하한가 맞고 이날도 뭐 20% 가까이 떨어지고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 뭐 LG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상한가 나오고 뭐 상한가 종가 안 깨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러 나왔다가 또 가고, 하루 조정받고
리틀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섣불리 장중에 눌림을 들어갔는데 또 내가 들어가는 건 또 예를 들면 또 인포뱅크처럼 이런 식으로 또 맞아버리고요. 이런 게 조금 엇박자가 나면 힘들으실 수도 있는 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무리한 장중 눌림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설프게 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차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쭉 빠져서 여기서 또 2차 매수하고 그러다가 또 빠지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손절 이런 식으로 좀 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장중에 너무 조금 분할 매수를 과하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봉이 하나 완전히 형성이 되는 거를 다 보고 종가에 매수하시는 게 요즘 같은 장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금 그 무리한 추격 매수랑 이제 너무 높은 자리에서의 장중 눌림 매수 뭐 요 두 가지를 요새는 조금 그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 매매를 하더라도 완전히 캔들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 이런 가운데서 차라리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 리딩반이 대웅을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 안 했어요. 매매 안 하고 저희 리딩반에서도 대웅을 요날 언제 샀더라? 요날인가? 28일 잠시만요. 29일 날 샀네요. 하락 다 나오고 나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습니다. 뭐 이 하락 나오고 나서 이렇게 뭐 슈팅 나오는 거 이거 슈팅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급할 필요 없고요. 급락 나오고 나서 바닥 다지고 더 이상 가격적으로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천천히 접근하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7, 8%씩 이렇게 이제 먹고 나오니까. 그래서 29일이면은 언제죠? 요날이죠. 요날 뭐 하락가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설프게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다고 하면 버티기 힘들죠. 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차분히 지켜보다가 21선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상황에서 양봉 하나 뽑아줄 때, 이럴 때 차라리 접근해서 반등 시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들이 차라리 요즘은 낫습니다. 너무 높은 구간에서 장중 분할 매수보다는 이제 캔들 하나 형성되는 거 다 확인하고 종가 매수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또 무리한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이 좀 샜는데요. 이제 인포뱅크는 뭐 재료도 일단은 좋고요. 전고점도 넘겨놓고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전자 이제 우선주가 지금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LG전자랑 LG전자 우선주 이렇게 놓고 보면은 LG전자 우선주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딸려 있는 후발주 중에 그러니까 좀 가벼운 애들 중에 대장 뭐 이라고 하면은 3기나 신성 델타테크 뭐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이나 뭐 끼 같은 측면으로 보면은 뭐 두 종목 다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 우선주는 지금 단기 과열인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단기 과열에서도 급등을 시키면서 시세를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얘도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을 넘기는 상한가, 이런 상한가들이 좋아요. 그 다음날 갭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뜨고요. 갭이 안 뜨더라도 시세를 좀 많이 주고요. 그래서 항상 전고점 넘기는 상한가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도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렇게 저점 매수해서 반등을 먹는 전략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조금 아쉬운 것은 얘가 이 앞 산에서
15% 가까운 양봉을 뽑아놓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도 아니고요. 굳이 뭐 따지자면은 저번 주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있었던 이제 넷패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의 느낌, 어떤 그 느낌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이렇게 상한가를 그렇게 쉽게 막 닫거나 이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수급주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현대위아는 사실 오늘 그러니까 넷패스나 하나마이크론처럼 20% 후반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저도 되게, 야, 지금 장이 얼마나 조금 뭐 강하다는 표현도 표현이지만 조금 미쳐 있다. 이런 표현이 써질 만큼, 야,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가다니.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가총액 자체로는 뭐 1조 이제 4천억이니까 뭐 엄청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 과거의 어떤 차트들을 보시면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뭐 많이 올라봐야 10% 조금 넘게 15% 이제 이 정도 뽑는 애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그냥 이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으면 좀 뭐 갭도 좀 기대해보고 충분히 주가 흐름도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틀 동안 거의 뭐 45% 50%가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한,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국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가권에서 조금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아마도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뭐 LNF처럼 이런 정도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박셀바이오는 이제는 뭐 모릅니다. 그 누구도 정말 미친 주식이고요. 야, 뭐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저는 옛날에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안 보고 있어요.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권에 별로 두지 않고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 오버슈팅 뒤에는 그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셀바이오가 이제 내일이나 뭐 모레쯤이나 뭐 고점 만들고 혹시 하락을 하게 되면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점 구간에서 장중에 어설프게 눌림 들어간다고 분할 매수 하시다가는 뭐 최근에 이제 뭐 현대바이오나 대웅제약 같은 케이스에 걸리게 되면, 지금 박셀바이오 너무 높잖아요. 솔직히 너무 높습니다. 지금 10배가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뭐 매너 있게 뭐 이제 조정 캔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현대바이오나 대웅제약 같은 케이스에 걸리게 되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캔들이 장중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캔들 다 형성되는 거 보고 종가 베팅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박셀바이오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바이오랩은 얘는 뭐 상한가 맨날 찍고 상 못 닦고 풀리는 게 항상 패턴이었거든요. 이때도 상 찍고 풀렸고 그 다음에 급락시키고, 이날도 29%까지 찍고 완전히 끝까지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언급드리는 게, 인포뱅크도 그랬고 뭐 현대바이오나 대웅제약도 그렇고, 고바이오도 보세요. 29%까지 찍어놓고 다음날 여기까지 다시 빼버린, 이틀 3일 동안 여기까지 다시 빼버렸잖아요. 거래량 죽이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다 보고 가격 하락이 멈추는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오늘도 24한가 찍고 윗골이 달더니 지금 시간에서 말아제끼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얘도 전고점 넘기는 상황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관련주 중에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이날 상한가를 뽑아놓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이 박스권의 고점 한 2,6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겨주는 흐름이 아마 좀 나올 수도 있겠다. 2,600원을 넘기기 위해서 이 박스권 작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보셔도 뭐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처럼 상승 파동이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지금 모베스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파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파동까지도 충분히 재료만 유지된다면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종목 섹터, 관심 테마로는 지금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들 다 돌려보시면 상당히 지금 차트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원래 대장이 뭐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테마가 형성됐을 때 KC 코트렐 있고요. 얘네도 파동이 조금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뭐 요즘 같은 장의 분위기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캐시코트렐도 상황이 좀 괜찮고요. 다만 캐시코트렐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많이 이제 때 같아서 노출되어 있던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아닌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한번 쳐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일단 당장 재료를 가지고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차트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을 한다면 아마 그린케미칼이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등주로는 라이브 파이낸셜도 지금 상한가 뽑고 죽여놨고 다시 전고점을 넘기면서 새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캠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뭐 캐시코트렐이나 한솔홈데코랑 같이 항상 3등주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만큼 순환매가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다시 대장을 하고, 또 많이 오르면은 조금 후발주로 쳐주고, 이렇게 좀 활발하기 때문에 휴캠스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렴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대장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가능성,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탄소 중립 배출권 관련주들 상당히 저는 지금 관심권에 두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강한 섹터,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순환매가 혹시 수소차로 한번 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관심권은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차 종목들은 뭐 워낙 많아서요. 뭐 예를 들어 인지컨트로스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수소차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너무 많아서 뭐 누가 대장을 하게 될지, 혹시 뭐 가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갈지 개별적인 몇몇 종목만 갈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관심 종목이 좀 모아 놓으시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수소차도 관심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변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직 뭐 그 부분들이 뉴스를 봐도 계속해서 확산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기 때문에 얘네도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장으로 셀마퓨라틱스가 지금까지는 대장으로 보고 있고, 좀 급락 다시 급등 시켜놓고 요 박스권 안에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등주가 유나이티드 제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뭐 자리는 나쁘지 않죠. 상승시켜 놓고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요,
웹젠이 지금 1월 6일 날 영효 대천사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 진출 모멘텀이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수렴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재료는 있기 때문에 오늘이 뭐 1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6일 내일 모레 이렇게 앞두고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앱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계속 상승 종목 이야기들만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좀 뭐 손실 상황권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뭐 새로 이 종목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기 매매하고 짧게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거기 뭐 스윙으로 들어가셨다면 더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냥 오늘은 예정된 이벤트였어요. 4일부터 SK 바이오팜 보호회수 물량이 500만 주가 이제 풀려요. 요거는 뭐 예정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악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실 때 항상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매매하시면 디테일하게 조금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은 아마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좀 회복해서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